아버지 혼자 밥 먹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안 해봤지. 아버지도 알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만약 부자 아버지였으면 매일 왔을 텐데. 아버지, 싱거운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 가난한 아버지여서. 다음 주에 찾아가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것도 아닌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슬리퍼를 찾아 신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집안은 어둠과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만이 거실 한쪽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이 조용하면 이런 소리들이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리고 어제 사온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언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았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나물 반찬을 곁들여 차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식사를 간소하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은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고 간단할수록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와 컵 하나였어요. 금방 끝났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아버지는 문득 예전 일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식탁이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재촉하며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고 준비물을 챙기느라 부산했지요. 그때는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소란이 그리웠습니다. 조용한 것이 편한 줄 알았는데 막상 조용해지니 그 정적이 무거웠어요.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켜봤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고 문자 메시지도 없었어요. 카카오톡에는 광고 메시지 몇 개만 쌓여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아들과 딸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더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은 조금 딱딱했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1시였어요. 아직 하루가 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회사에서 오후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회의를 하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지요. 그때는 하루가 짧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더 더디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 멀리 산책하는 노부부도 보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나가봤자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멀어졌고 아버지는 점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지만 별로 당기는 것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를 해서 밥과 함께 먹기로 했어요. 간단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밥을 퍼서 식탁에 놓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계란 프라이가 익자 그것도 함께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릇 하나,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이었어요.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혼자 먹으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았어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먹고 싶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소리가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요. 밥을 먹다가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반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밥 먹어요 하고 부르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집에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신나게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딸이 그림을 들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도요. 그때는 그 소란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당연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기 전화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던가요? 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혹시 중요한 전화라면 어쩌지요? 혹시 아이들이 다른 번호로 건 거라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받으면 사기 전화일 수도 있었고, 안 받으면 정말 중요한 전화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핸드폰을 가져다 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이 목소리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목소리는 분명 아들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기를 꽉 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작고 여린 손으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아빠하고 부르며 웃던 얼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던지고 마당으로 뛰어나가던 모습들이요. 그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새 옷을 입고 책가방을 맨 아들이 신이 나서 학교로 가던 모습이요. 아버지는 그날 회사를 반차내고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실 뒤에 서서 아들을 지켜봤어요. 아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했고 아버지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빠, 나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말하던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멀어져만 갔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함께 있어도 딴 곳을 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요즘 학교는 어떠니? 물으면 그냥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면 할 말 없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크면서 그럴 수 있다고, 나중에는 이해해 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면서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만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명절에나 집에 오곤 했는데 와도 하루 이틀 자고 금방 올라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하는 말을 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자기 인생을 사느라 부모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직장 생활에 치이고 가정 꾸리느라 바빠서 부모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명절에나 찾아뵙고 그마저도 바쁘다고 일찍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멀어지니 그때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생일에 전화가 올까 기대했지만 그날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아들이 왔었어요. 울면서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순간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서요. 자주 내려올게요 하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혹시 오지 않을까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웃집 소리뿐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오겠지 싶었지만 아들은 전화로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을까, 왜 오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잘못한 게 있나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 너무 엄하게 키운 건 아닐까,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건 아닐까,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바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주말에도 피곤해서 집에서 쉬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 하고 졸라도 아빠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고 미뤘던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랐고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바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는 것 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있었어요.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하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기를 꽉 쥐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다 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가, 얼마나 혼자였던가, 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고 있던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들의 말이 겨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뒤따라 나올 것 같았지만 그 말도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만 냈어요.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연락 못했지. 한 달이 넘도록 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서운함이 드러날까봐 참았어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떨렸어요. 괜찮지 않다는 게 목소리에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느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요.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하고 말을 이으려 했지만 또 멈췄어요.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전화 너머에서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봐도 되겠니?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들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제가 바빠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빠서라는 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요? 바쁘구나. 그래, 바쁘지.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체념 같은 것,
서운함 같은 것, 그리고 억눌린 분노 같은 것이요. 한 달이 넘도록 연락 한 통 못할 만큼 바쁜 거구나.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 보낼 시간도 없었니? 전화 한 통 걸 시간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떨림도 심해졌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매일 혼자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줄곧 그랬어.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외롭지 않으시냐고. 아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어.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한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너무 엄하게 키웠나, 너를 이해하지 못했나 생각해 봤어.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는 아버지를 외면하는 거니? 아버지, 외면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려는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참지 않았어요. 내가 바쁜 거 아빠는 다 이해해. 젊은 사람들은 살기 바쁘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못할 만큼 바쁜 거야? 문자 한 줄도 못 보낼 만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버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분해진 목소리였지만 더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진작에 연락했어야지. 아버지가 외로운지 궁금했어야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그랬잖아.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 그 말에 아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변명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정말로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기다렸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혹시 내가 올까 싶어서 현관문만 쳐다봤어.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오겠지 싶었어. 전화기를 들고 혹시 내가 전화했나 확인하곤 했어.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오지 않았어. 전화도 없었어.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아버지 얘기하기 싫었니? 아니면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야?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반응했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절대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야? 대체 무슨 이유로 아버지를 이렇게 외면한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기 싫었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었어? 숨이 가빠졌어요. 내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이나 해봤니?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숨을 몰아쉬었어요. 감정을 쏟아낸 후라 기운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쌓였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들은 전화 너머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몇 번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정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기다렸어요. 아들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한마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떴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요. 팀이 해체되면서 제가 정리 대상이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작년 여름이면 벌써 반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이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그 후로 이력서를 넣고 있어요. 면접도 몇 번 봤고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한숨 섞인 말이었어요.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생활비 벌면서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취업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나요. 말하면서 또 울먹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제가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였구나. 바빠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였구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실패를 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금방 취업될 줄 알았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벌써 새 직장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쓴웃음 같은 게 섞인 목소리였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안 됐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좌절이 느껴졌어요. 절망 같은 것도요. 면접 떨어질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막으려는 것처럼요. 아버지, 더 들어주세요. 제발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돈이 점점 떨어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금도 다 썼고 저축한 것도 바닥났어요.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났어요. 아르바이트비로는 턱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월세가 밀렸을 수도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밥 먹고 싶었고, 아버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오고 싶었던 거였어요. 전화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부끄러움이 그걸 막았던 거였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혼자 계신데 제가 실패한 모습 보이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취업하고 나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돼서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거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연락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명절에도 가고 싶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비는 있었어요.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말을 멈췄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한테 뭐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 모든 침묵 뒤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신경 쓴 거였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전화하려고 몇 번이나 핸드폰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번호 눌러놓고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어요. 수십 번도 더 그랬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근데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다 말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버지는 잘못 생각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아들을 원망했던 시간들이요. 외면당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요. 아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오늘 전화한 건요.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요.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실 저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어요. 집을 나온다고요? 월세를 석 달째 못 냈어요.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버지. 정말 한 푼도. 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지경까지 갔다니요. 석 달치 월세면 3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난다니요. 짐은 별로 없어요. 옷 몇 벌이랑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예요. 자주 섞인 웃음이 났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요. 아들은 그 침묵 속에서도 말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듯이요. 며칠 전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이틀을 버텼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사면 10일이거든요.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그렇게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비참함이 느껴졌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 굶다시피 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었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잘 살거든요.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저만 이 꼴이에요. 말하면서 울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증금 없는 곳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하는 방 2평도 안 되는 곳이요. 쓴웃음이 섞였어요. 거기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들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력서 100개도 넘게 넣었어요. 면접도 20번도 더 봤어요.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부족하다고, 매번 똑같은 이유로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두려워했던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강하셨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힘든 내색 안 하시고, 묵묵히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말하면서 울먹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인데, 저는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볼 수 없는데도 저절로 고개가 흔들렸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되냐고 묻는 아들.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들은 그걸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을요.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가 말이 없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계세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시도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네, 아버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소매로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목이 계속 메었거든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아버지가 몰랐어.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혼자 다 견디게 해서 미안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도움 청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집에 오너라. 그 말이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내려와. 아버지한테 와.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월세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와. 알았지?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참았던 감정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괜찮아, 민수야. 다 괜찮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잖아. 내 아버지가 여기 있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혼자 버티지 마. 응? 아버지한테 기대.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울음을 들으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컷 울 수 있도록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함께 있어줬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긴. 아버지가 더 고맙지. 조용히 말했어요. 말해줘서, 아버지한테 와준다고 해줘서. 그 말에 아들이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어요.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진정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짐이니?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에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견뎠던 시간들이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네, 아버지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꺼내야 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어. 그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어. 또 하루를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강하지 않았어. 그냥 강한 척 했을 뿐이야. 쓴웃음이 났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밥을 어떻게 하는지,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다 어머니가 하던 일이었거든. 한숨을 쉬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내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그때 처음 울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 밤이 제일 힘들었어.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 옆에 내 어머니가 없으니까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지더라.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혼자 삼키고 혼자 견뎌왔던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2잔 내리곤 했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습관이었어. 내 어머니 것까지.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빈 의자를 보곤 했지. 쓸쓸한 웃음이 났어요. 바보 같지? 없는 사람 자리에 커피를 내려놓고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는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냥 아무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전화할 수가 없더라. 내가 바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할지도 몰랐어.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말하면 내가 걱정할 것 같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 아들이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명절에 못 온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괜찮다고 했어. 바쁘면 어쩔 수 없다고. 내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보고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싶었어. 전화 올 때마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비록 짧은 통화여도 내가 잘 지낸다는 말만 들어도 아버지는 괜찮았어. 그 목소리 하나로 며칠을 버텼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통화도 점점 뜸해지니까 아버지가 정말 외로웠어.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데 삼키기가 힘들더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맛도 없고 목도 안 넘어가고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거였어. 가끔은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고 세수하기 싫고 밥 먹기도 싫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었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갔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강한 사람이어야 했거든. 가장이어야 했고 아버지여야 했어.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안 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돈이 부족해도 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 말하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봐. 아버지도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약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한 척하느라 정작 내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혼자서도 잘 지내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내가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고 아들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제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한테 기대자. 아버지도 너한테 기대고 너도 아버지한테 기대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게 가족이잖아.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 네, 아버지. 아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내일 내려갈게요. 짐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그래, 기다릴게. 아버지가 내 방 정리해 놓을게. 내가 쓰던 방 그대로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한다, 민수야. 다음 날 오후 아버지는 아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어요.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도 탁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방을 닦았습니다. 책상을, 침대를, 바닥을요. 책장에는 아들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과서들, 만화책들,
소설책들이요. 아버지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가끔 책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필기가 남아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들이요. 아버지는 그 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이 생각났거든요.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새로 빨아둔 이불을 펼쳤어요. 베개도 햇볕에 말린 것으로 바꿨습니다. 방 안에 아들이 좋아하던 라벤더 방향제를 놓았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오기만 하면 됐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옷은 헐렁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벌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고 생선을 구웠어요. 계란말이도 만들었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아들은 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어요. 민수야, 밥 먹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식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 배고프잖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도 두 개였고 숟가락도 둘이었어요. 텅 빈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말했어요. 잘 먹자.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아들은 처음에 조금씩 먹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인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아버지, 맛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서요. 아버지가 씻으면 아들이 닦았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방에 가서 자. 내일 얘기하자. 네, 아버지.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려다 멈춰 서더니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가 내 집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았던 전화 기록을 봤어요. 그 모르는 번호요. 이제는 저장했습니다. 민수라고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이 번호로 언제든 전화할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눈뜨지 않았어요. 일어나면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찍 일어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그릇 2개가 놓였어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버지가 물었어요. 이력서 좀 수정하려고요. 다시 넣어 볼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낮 시간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 TV만 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 뭔데? 사소한 얘기들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장을 봤어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이거 사요, 아버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사자.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 찼어요. 계산하고 나올 때 아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둘이서요. 아버지가 국을 끓이면 아들이 밥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서툴렀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하는 게 좋았거든요. 밤이 되면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서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왔어요.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응, 아직.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럴 땐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요. 전화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연락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저장된 걸 확인하면서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면접 보래요.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언제?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들의 얼굴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결과가 어떻든 아버지는 내 편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 이제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네, 잘 자요, 아버지. 면접 당일 아버지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다녀올게요. 아들이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래, 기다려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요.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이번에는 맛이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었거든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완하여 올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